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7일 도쿄에서 1592명, 카나가와 795명, 사이타마 433명, 치바 428명, 오사카 464명, 아이치 218명, 효고 289명, 홋카이도 12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7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3만 54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3만 125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아이치에서 6명, 도쿄에서 5명, 홋카이도, 치바, 사이타마, 오사카에서 각각 4명 등 총 4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4,525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53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9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59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1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7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77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471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3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02명, 직장 내 감염이 6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5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138명, 입원 환자는 13명 감소한 3,04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5,470명, 누적 사망자 수는 72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11개 지역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확대된 첫 주말. 작년 4월 1차 긴급사태 선언 직후와 16일의 인파를 비교해보면 오사카 남바역 주변과 나고야 사카에역 주변은 2.5배, 후쿠오카 하카타역 주변은 1.9배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인파도 1차 긴급사태 선언과 비교하면 2.5배였습니다. 1차 선언의 지난해 4월 7일의 도쿄의 감염자 수는 8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이 발령된 1월 8일은 2,392명으로 감염자 수는 30배 가까운 차이지만 인파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前回ってやっぱそうなんだそうなんだちょっとびっくりですね。前回87人でみんなが気をつけようってなってたのに2000人になっても人が出てるのは慣れちゃってきてるからっていうのがあると思うので恐ろしい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긴급사태 선언으로 한층 더 어려워진 것은 음식점입니다. かなり厳しい状態が続いてますね。 영업시간 단축으로 식재료의 준비도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협력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처입니다. 麺にしても野菜、お肉関係、取引業者さんあっての飲食店だと思いますし、二人三脚でともに店を成長させてきたってこっちは思ってますし、心配ですね、やっぱり。 정부는 새로운 지원책으로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음식점 거래처 등에 최대 4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곳은 조금 전 라면 가게에 면을 납품하는 제면회사입니다. 飲食店の売上イコール私たちの売上になってきますので、従業員の雇用もありますし、本当に困った状況にはなってます。 이곳에서는 300종류의 면을 제조하고 있으며 약 1000점포에 납품하고 있어 영업시간 단축의 영향은 심각합니다. 1月の売上は3600万円くらいダウンする見込みだと思います。前年と比較してだいたい3割減。 이번 정부의 지원은 최대 40만엔, 거기에 매출의 50% 이상 감소가 조건으로 현실은 이 40만엔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000万以上の売上ダウンがないと40万いただけないので、やっとその取引している業者にも目を向けていただいたことは嬉しく思うんですけども、声が上がってきたからじゃあちょっと手当てしとこうっていう正直見えてしまいましたね。もう少し実情に合った支援をしていただけると大変救われると思います。 작년 긴급사태 선언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지만 지원책은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듯합니다. 영업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가게에는 점포당 하루 6만엔의 협력금이 지급되어 월 최대 186만엔의 협력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도쿄에서는 지급 대상이 중소업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형 음식점은 협력금 대상 외입니다. 도쿄에서 126개의 점포가 있는 음식점 체인은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고 있지만 협력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隣のお店には出てここには出ないと
でこれではコロナの感染防止にはつなが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大手には余裕があるからいいだろうと。余裕なんか全くないですと。本当に億単位で赤字が出ていて毎月毎月お金が垂れ流しでいく。 이 체인은 코로나 영향으로 16개 점포를 폐점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약 1,300명의 사원과 3,000명 가까이의 아르바이트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 도쿄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閉店すると同時に働く人を解雇し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ぜひとも、私たちにも同じように支援をお願いしたいと。 하지만 도쿄는 도내에 대형 체인점이 집중해 있어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검토할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으로 스가 내각 지지율과 반대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39%,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지율은 3달 연속 하락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1기 지역에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 지역으로 좋다가 19%, 전국 대상으로 해야 한다가 42%, 감염이 확대하는 지역도 추가해야 한다가 36%로 총 78%가 대상 지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가 66%, 국가와 지자체가 코로나 대응에 충분히 협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85%에 달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벌칙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2%로 찬성의 38%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 거부 및 보건소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벌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8%로 반대 27%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일본 강요들 가운데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노 담당상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무관중의 개최 등 개최의 방법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는 올림픽 준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며 올림픽위원회는 플랜 B나 플랜 C 등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간단한 상황은 아니나 예비 계획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여름에서 한 차례 연기한 도쿄올림픽을 계획대로 오는 7월에 개최하거나 취소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와 IOC는 도쿄올림픽 개최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강요로서는 코노 담당상이 처음으로 취소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코노 씨의 인터뷰 외에도 IOC의 딕 파운드 위원의 개최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도쿄올림픽 개최의 희망은 옅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사에 대해 카터 관방장관은 방송에 출연하여 한 언론의 기사이므로 일일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장소도 스케줄도 정해져 있다. 감염 대책을 포함해 준비에 임하고 있다라며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새 주일대사로 임명된 강창일 씨가 부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양측이 진지하게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창일 씨는 도쿄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한국 정계에서는 지리파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씨는 이달 22일 새로운 주일대사로 부임 전 17일 일본 언론과의 온라인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지금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태평양 전쟁 중의 강제징용 문제나 수출 규제 등을 바탕으로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 등과 얽히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서울 법원이 내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의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434명의 사망이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26년이 되었습니다. 고베시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유족 등이 지진이 일어난 오전 5시 46분에 묵념하고 희생자를 애도하였습니다. 1年1年早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たこの日が来たなっていうのが、ここ来るたびに思い出します。コロナで来るのは迷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例年通り思いを伝えたいっていうのと、また1年今年もまだ生きれたけど
友達の分も生きるからねっていうことは思いましたね。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を絶対に後世に伝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立場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すごく強く感じました。 올해 추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대책으로 입장이 규제되거나 16일 저녁부터 시간을 분산하여 추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불에는 서로 돕기, 서로 지지하기 등의 글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의 생명의 무게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추도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실시된 새로운 대입시험인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도쿄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모든 성적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 공통 테스트를 실시하는 대학 입시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6일에서 17일까지 실시된 1회 시험에서 4명의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 도내의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1명이 코가 노출되게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독관이 시험 중 6번,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주의를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6번째 주의에서도 다음에 주의를 받으면 시험이 무효가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후에도 따르지 않아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요건에 해당된다며 7번째의 부정행위로 인정한다고 전달 후 모든 성적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공통 테스트에서는 수험생에게 미리 시험장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단 과민 반응 등으로 착용이 어렵다면 별실에서 응시가 가능하지만 이 수험생으로부터 사전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감독자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바라키현 내 시험장에서는 수학 참고서를 축소 인쇄 후 문제 사이에 끼워둔 수험생 등 3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